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네.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당장이라도 구속되어야 할 것 같은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판단을 했으면 그런 무리한 정치적 주장을 해왔던 본인들의 언행부터 반성하시는 것이 순서이지. 실제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 부분이 있고 또 네. 인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런 식으로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해서 나는 무죄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국민께 호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 안아주고 싶다 법정에서 포옹한 이유 박용진 진박 감별사도 처음엔 농담입니다. 이 병상에서 직접 투표 독려 메시지를 보냈던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를 넘긴 지 열흘 만이죠. 오늘 오전 다시 서초동 법원에 나타났습니다. 이 녹색 병원에 입원한 뒤 첫 번째 공개 외출이었는데요. 영장 기각기 첫 일정이 지금 법원 출석이신데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성남 FC 후원금 여전히 뇌물 아니란 입장이신가요? 네, 이재명 대표 현장에 있는 지지자들이 이재명 이름을 연호하자 고개를 숙여 이렇게 인사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오른손으로 지팡이를 짚으면서 천천히 법원 입구로 걸어 들어갔는데요. 이 법정 안에서는 검찰이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수사할 것이라며 혐의 전면 부인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는 발언 기회를 얻어 제가 그들에게 유착이 됐다는데 모멸감을 느낀다 이렇게 직접 이야기했습니다. 마침 같은 시각 같은 건물에서 이 대장동 일당들의 재판도 열리고 있었는데요. 예, 뭐 다 재판 과정에서 다 밝혀지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재판이 일어나기 전에 뭐 영장 단계에서까지 다 모든 걸 다 밝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증인들이라든지 그걸 다 불러서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을 다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대표는요, 같이 재판에 출석한 최측근 정진상 전 실장에 대해서는 한번 안아보게 해달라고 재판부의 요청에 법정에서 포옹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재판 1시간 20분 만에 조기 종료됐습니다. 대표님, 검사 측이 대표님 SNS 활동을 거론하면서 건강에 이상이 없다고 주장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검사 공소현 씨 어떻게 보셨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 2회 재판 가능성 있는데 가능하실지 어떠세요? 주위에는 주 3회까지 이제 당무 예상이 되는데 차질 없으실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검찰은 총 4시간 반짜리 발표 자료를 준비했지만 위례 공소 내용만 읽고 재판이 그대로 끝나버렸는데요. 이 대표 측에선 오랜 시간 앉아있을 수가 없다. 오후 재판 진행 불가능하다고 주장한 겁니다. 하지만 공판 준비 절차만 반년, 이 대표 재판 갈 길이 구만리입니다. 성남시장 시절 대장동 개발로 4,80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대장동 일당에게 7,800억 원을 챙기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죠. 여기에 성남FC 구단주로서 후원금 133억을 대가로 기업들에게 편의를 제공한 혐의 등이 공소 사실에 포함이 됐습니다. 대장동 개발은 지금도 제가 자랑하는 성남시장 시절의 최대 치적입니다. 단군 일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일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 하겠습니다. 영장 혐의 내용이 참으로 억지스럽습니다. 성남시 행정은 모두 적법하고 정당했습니다. 시 산하 기업의 광고 수입이 어떻게 뇌물이 될 수가 있습니까? 민주당 대표 이재명의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오직 성남시장 이재명의 지역 토착 비리 범죄 혐의만 있을 뿐입니다. 네, 여기에 아직 기소되지 않은 혐의들도 있죠. 검찰은 추가 기소 오랜 시간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일주일에 3번 이상 이재명 대표 법원에 출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가 있는데요. 오세훈 서울시장 이재명의 방탄 행보가 민주당 민생 행보를 해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기소가 예정된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했는데요. 아마 구속은 면할 수 있지만 백현동 사건 같은 것 경우에는 잘 뜯어보면 이건 뭐 정말 지자체장으로 있을 수 없는 행보였거든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아주 파격적인 그 혜택을 여러 사업자들한테 주게 됩니다. 그걸 뭐 본인이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그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거죠. 네, 일단 이재명 대표 오늘 병원에서 임시 외출증을 끊었습니다. 민주당 재판을 마친 이재명 대표 곧바로 병원으로 돌아갔다고 공지했는데요. 하지만 어느 정도 건강이 회복된 듯한 모습에 이재명 대표 복귀 전에 비명계 인사들에 대한 징계 이야기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대표님을 재판 출석하셨는데 퇴원 시기는 퇴원 시기 등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오늘 재판 출석하신 다음에 그 강서구에 가서 유세하실 가능성이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혹시 그 국민음악센터에 5만 명 넘는 서류가 있잖아요. 체크해야 된다는 그거 보고가 좀 있었을까요? 아니,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 가결파 의원들에 대한 그 징계 관련된 건 좀 논의가 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네, 앞서 입원 중인 이 대표 대신해서 박주민 의원이 체포동의안 관련된 설명을 했었죠. 조홍천 의원 수박 딱지를 붙이고 테러하는 정당이 민주정당이 맞냐 이렇게 비판했는데 여기에 대해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조홍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지적하고 싶은 게 뭐라고요? 예. 생각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뭔가 불이익을 자꾸 주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난번 가결 상황은 단순히 생각이 좀 다른 것이 아니라 당에 분명한 위해를 끼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생각이 다른 게 아니라 그 당시 지도부도 이것은 해당 행위다. 당에 해를 끼쳤으니까요. 네, 당무 복귀를 앞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일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색출, 분열, 이 당의 내홍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본인은 말을 아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아무 말 안 할걸요? 아무 말 안 한다? 그리고 옆에서 이제 정청래 의원 같은 분들이 센 발언하면서 긴장 분위기만 조성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가 정신이 나간 게 아니고서야 본인 입에서 이걸 뭐 할 수도 없는 가결파 색출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테니까요. 이재명 대표는 좀 더 통 큰 지도자의 모습을 보이려고 할 것이고 정청래 의원 정도만 아마 이 돌격제 역할을 할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의원들 중에서 가장 오랜 시간을 같이 보냈던 인물 정성호 의원인데요. 사법연수원 시절부터의 인연 이 정 의원도 수박당도 0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 과거 진박 간별사가 떠오른다는 뼈아픈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 이른바 새누리당을 패배의 길로 그리고 박근혜 정권을 폭망의 길로 이끌었던 그 시초가 어디냐면 진박 간별사예요. 수박의 당도 측정이라고 하는 지금 우스갯소리처럼 되지만 조원진 의원도 진박 간별사를 자처하기 시작한 건 어떻게 보면 농담 비슷하게 시작한 얘기예요. 근데 국민들이 볼 때는 엄청 불쾌한 얘기였거든요. 네, 이재명 대표 열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팡이를 짚긴 했지만 몸 움직임 등이 좀 회복된 것 같은데요. 박성민 최고, 이재명 대표 건강 상황에 어떻게 보십니까? 육안으로 봤을 때는 확실히 이제 단식 직후보다는 많이 나아진 모습이기는 한데요. 네. 다만 이제 육안으로만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4일이나 6일 정말 오프라인 현장의 모습을 드러내고 정치적인 행보를 시작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꽤 있었잖아요. 많았죠. 근데 아직까지도 사실은 정말 오프라인에서 정치 일정을 하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라는 굉장히 중요한 국면이 있음에도 유세 현장이나 정치 일선을 완전히 복귀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마 건강상의 회복이 좀 더딘 속도로 되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이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재판도 재판부의 강력한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연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이제 출석을 하게 되었지만 긴 시간 있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일각에서 전망하고 주장했던 것과 달리 이재명 대표의 건강의 회복의 속도가 좀 더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김재섭 위원장님. 그런데 일단 법원에 나온 이재명 대표 법정에서는요. 모멸감을 느낀다. 내가 살아있는 한 검찰 수사 계속될 것이다. 비판 메시지 직접 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살아있으면 누구나 다 수사를 받습니다. 그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는 이상 혐의가 있는 분들은 늘 수사를 받는 건데 이재명 대표가 나는 야당 대표기 때문에 수사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처럼 들려가지고 저는 좀 납득되지가 않았는데요. 누구나 다 수사를 받는 겁니다. 혐의가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것이 이재명 대표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치 영장 기각이 본인이 무죄인 것처럼 주장하는 어떤 일환이라고 보는데 실제로 영장이 기각이 되는 과정에서도 이재명 대표의 혐의가 소명된 부분이 있고 또 네. 인정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마치 이런 식으로 정치적 레토릭을 사용해서 나는 무죄야라는 이야기를 계속 국민께 호도하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오늘 재판정에서 눈에 띄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강성필 전 대변인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씨와 함께 했는데 대화는 안 할 테니까 신체 접촉은 하게 해달라 하면서 법정에서 포옹을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런 제스처 여당 일각에서는 끝까지 버티라는 압박 메시지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끝까지 버티라는 압박 메시지는 너무나도 정의 없는 과도한 메시지인 것 같고요. 정진상 실장이 그럼 왜 포옹을 했다고 생각하세요? 정진상 실장이 보석으로 출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아마 법원에서 보석 허가 조건에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보석 허가 조건이 단서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보석으로 출소한 이후에 오랫동안 이재명 대표를 보지 못하다가 법정에서 봤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랫동안 정치적 동반자이자 서로 아끼는 형 동생 사이가 있기 때문에 아마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러지 않았나. 그래서 빨리 진실이 밝혀져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일 거라 그렇게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 때문이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 20대 대선 이 본투표를 하루 앞두고서요. 이 대장동 허위 인터뷰 논란을 불러온 뉴스타파 기사를 공식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로 발송을 했습니다. 총 475만 건. 오늘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의 선거 공작 의혹 관련 비판 이어갔는데요. 직접 듣고 오시죠. 최근 지난해 대선 전날인 3월 8일 날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475만 명에게 이 조우영에게 윤석열 후보가 커피를 타줬다는 이런 조작된 내용의 문자를 대량 발송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신앙님과 김만배 간에 두 사람만의 조작된 선거 공작이었는지 아니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함께 관여하고 이득을 취한 것인지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사과나 납득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성민 전 최고, 여당에서는요 지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국민을 기만했다 해당 보도를 인용한 것에 대해서 대표직 사퇴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주에 3회씩 법원에 출석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단무를 진행하는 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재판 일정 같은 경우에는 급박하게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조율과 협의를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다 보니까 중요한 당무 같은 경우에는 뭐 미리 처리를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처리를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충분히 소화가 가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판 일정이 말씀드렸듯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할 시간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갑자기 또 이재명 대표를 향해서 사퇴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니까 조금 당황스럽기도 하고 본인들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생각부터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이 결과적으로 봤을 때 기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전까지 국민의힘이 했던 이야기들을 보면 마치 이재명 대표가 당장이라도 구속되어야 할 것 같은 당위성이 있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법원이 기각 판단을 했으면 그런 무리한 정치적 주장을 해왔던 본인들의 언행부터 반성하시는 것이 순서이지 이제 와서 또 갑자기 이재명 대표를 향해 사퇴 촉구하라? 이건 본인들의 불리한 국면을 넘기기 위한 물타기 또는 정치적인 공작 이렇게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김지섭 위원장님, 물타기 공작이다라는 비판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실제로 허위 보도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허위 보도를 바탕으로 해서 이재명 대표가 후보자 토론회 때 대장동의 몸통이 윤석열 후보 아니냐라는 공격을 본인 스스로 직접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475만 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많은 그 분량의 메시지를 보낸 거 아니에요. 475만 개의 메시지를 보낸 거기 때문에 이거 그냥 간단히 넘어갈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게다가 이 선거를 치르게 되면 그 선거 비용 자체를 나중에 돌려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 돌려받는 비용 다 국민들께서 낸 세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허위 보도를 바탕으로 그것을 선거에 이용하려고 했던 의도가 분명히 보이는 것이고 거기에 나아가서
그 가짜 뉴스를 기반으로 한 문자 메시지로 소비된 비용들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그냥 단순히 물타기로 보기는 어렵고 이재명 대표에게 분명 귀책사에 있고 이에 대한 정책 책임을 저는 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금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 이 사법부에서 어떤 결론을 내리는지 저희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